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한반도에 위치한 나라 백제에서 일어난 내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족 정가왕은 가족과 함께 백제를 떠나기로 각오를 굳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왕자들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일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정가왕과 그의 아내, 어머니 시기노 왕비, 복지 왕자, 화지 왕자, 그리고 그 하인들, 어두운 밤 속 그들을 태운 배 한 척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백제를 떠났습니다. 긴 배 여행 끝에 드디어 일본 아키에 이츠쿠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너무 좁아서 추격대가 오면 금방 발견되어 버릴 것이 두려워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일행은 두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외해로 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을 실은 배 두 척은 일본 남쪽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 따로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정가왕과 화지왕자를 태운 배는 카네가하마에, 복지왕자와 시기노 왕비를 태운 배는 카쿠치우라에 다다랐습니다. 배가 표착한 카쿠치우라에서 육지로 올라온 복지왕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들은 무사할까요?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배를 나눠 타지 말걸. 그러나 시기노 왕비가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한 나라의 왕자인 내가 모두를 지키고 인도해야 한다. 아무도 너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요. 지금은 모두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겠어요. 복지 왕자는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집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왕자의 모습을 보다 못한 한 마을 사람이 마침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왕자와 그의 일행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가왕과 남동생 그리고 화지왕자가 무사히 휴가의 땅에 상륙해 지금의 미사토초의 미카도라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이 즉시 왕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카도는 그들의 눈앞에 흐르고 있는 오마루강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비록 다른 지역으로 표착하였지만 아버지와 남동생은 어머니와 복지왕자와 마찬가지로 이 오마루강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강줄기가 우리들의 가족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의 무사함을 알게 된 복지왕자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점술에 능했던 복지왕자는 아끼던 구슬을 던져 자신들이 살 곳을 점쳤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을 점쳐보았습니다. 이 오마루강보다 높은 상류에 히키라고 하는 곳에서 정확히 구슬이 멈췄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어머님도 어서 빨리 채비를 해두세요. 시기노 왕비는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함께 간다면 모두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행과 떨어지면 힘들고 외로워지게 될 마음을 알지만 참고 이 지역에 남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게 왕자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지왕과 그 일행은 어머니께 이별을 고하고 구슬이 점친 히키로 출발했습니다. 히키에 도착해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게 되었으나 멀리 떨어진 가족 생각이 잠시라도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흐르는 오마루강을 바라보며 강 상류에 사는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하류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정가왕 일족이 휴가의 나라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본국에 전해졌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추격대는 미미강가 주변으로 진군하였습니다. 복지왕은 달려온 마을 사람으로부터 추격대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오마루강가 주변이 아니라 미미강가 주변에서 아버지가 계신 미카도로 향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마루강 주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이라면 늦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복지왕은 미카도로 가는 지름길인 오마루강가 주변의 험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렵 정가왕이 이사카 언덕에 진을 치고 적을 향해 공격하는 와중에 둘째 왕자 화지왕이 전사했습니다. 정가왕은 군대의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부득이 후퇴하여 뒤쫓아오는 적군을 두고 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적은 불을 업은 맞바람 공격을 받고 화세에 눌려 후퇴했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는 정가왕도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복지왕과 그의 군세가 도착했을 때 궁지에 빠져있던 정가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의지하던 복지왕이 훌륭하게 군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복지왕과 그의 군세의 세력을 본 적군은 잠시 후퇴했지만 싸움은 장기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은 길어져 점점 양식이 결핍되었고 상황은 날로 불리해졌습니다. 이제 곧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다. 아군도 버틸 힘이 여기까지인가. 모두 단념하고 있던 때 미카도 사람들이 정가왕과 복지왕군의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사냥을 하여 많은 양의 사슴고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기세를 얻은 복지왕들은 다시 역습에 나서 마침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복지왕은 적군을 무찔렀지만 아버지인 정가왕은 전투 중에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어 전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왕을 도와 협력한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매우 탄식하며 오마루강에서 가까운 스카노하루에 매장하고 그곳에 사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 히키로 돌아가는 길에 눈앞에 멋진 모습의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에게 산의 이름을 물었더니 저 산은 오스즈 산이다. 말을 탄 신이 살고 있는 산이다. 그 말이 달고 있는 방울 소리를 듣고 모두들 오스즈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때 문득 안개 속에서 빛이 비치며 다그닥 다그닥 경쾌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백마 한 마리가 안개 속에서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빛나는 큰 방울을 달고 있었습니다. 산중에 백마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윽고 백마를 둘러싼 은빛이 복지왕과 그 무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복지왕은 거처를 히키로 정하고 이곳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 지역을 보살피던 복지왕은 자신의 생명이 앞으로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상 중에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옛날 미카도에서 싸움 후에 들른 오스즈 산에서 만났던 백마에 올라탄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오마루강의 물은 오스즈산의 기증한 자연으로 자란 은혜로운 물이다.
너희 인간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주겠다. 산신은 꿈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왕은 잠에서 깨어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머리맡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대신해서 신세를 진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지 않겠나.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했는지 꼭 그 마음을 전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부자를 이어준 오마루강의 물을 길러주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오마루강이 범람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오마루강의 물은 이 마을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은혜로운 물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복지왕이 세상을 떠나고 마을 사람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후 복지왕을 히키 신사에, 아버지 정가왕은 미카도 신사에, 화지왕은 이사카 신사에, 시기노 왕비는 오오토시 신사에 모셔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묻힌 부모와 자식이 처지를 딱하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어느 마을 사람이 그래, 복지왕을 1년에 한 번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자 라고 했습니다. 복지왕이 모셔져 있는 히키에서 아버지 정가왕이 있는 오마루강 상류의 미카도까지는 매우 먼 거리였으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날은 1년에 한 번 음력 석달 시기에 행해져 시아스 마츠리라 불리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히키에서 신이 된 복지왕을 데리고 온 일행을 미카도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화지왕이 모셔져 있는 이사카 신사까지 매년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카 신사에서는 히키의 사람들과 미카도의 사람들이 가족의 대면을 축하하며 아버지 정가왕이 모셔져 있는 미카도 신사로 함께 향했습니다. 복지왕과 시기노 왕비의 대면도 1년에 한 번 행해지며 오토시 쿠다리라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지왕이 최후의 말을 남겼던 신세진 사람에 대한 감사 인사도 매년 했습니다. 그 감사 인사는 오사토 마을이라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지왕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오사토 마을이를 계속하면서 타지로부터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인간애가 넘치는 자신들의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축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부모에서 자식, 자식에서 손자로 전해지게 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장소로 발전해 나갔습니다.